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경부터 두 지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부씨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아파트 매수 전 과정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이야기이며, 앞으로 집을 매수한 이후부터 예산 계획, 임장, 계약서 작성, 대출, 이사 등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여러 편의 시리즈 영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화 집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5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이유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입니다. 사실 저는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희 부부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쯤 집을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컨텐츠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의 감소 및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대전광역시의 전세 매물 증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매물수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특히 2023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임차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임대인들 역시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는 매매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가가 올라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면 전세보다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해 매매가가 상승하고,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매매가 빼기 전세가인 갭이 좁아져 필요한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전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매매가 상승폭이 제한되더라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다른 방식으로 매매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전세 플러스 월세의 수요가 월세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월세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월세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연 3% 수준인데, 월세 가격이 오르면 해당 수익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률 상승은 아파트 투자자들의 관심을 아파트 시장으로 유도하며, 이로 인해 매매가가 상승하고 월세 수익률은 다시 평균 수준인 3%로 회귀할 때까지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표는 62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적용되는 항목을 발췌한 것입니다. 위쪽 표를 보면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둘 다 약 20%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쪽 표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내용입니다. 즉,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제한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출 한도를 조인 이유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동시에 서민들이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출 규제는 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중심으로 강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나 주택가격 상승 흐름에 따라 광역시에도 규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규제가 강화되어 원하는 집을 매수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지금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M2 통화량과 한국주택 가격지수입니다. 그래프는 M2 통화량과 한국주택 가격지수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 왼쪽 세로축은 한국주택 가격지수, 오른쪽 세로축은 M2 통화량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회색 선은 한국주택 가격지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한국주택 가격지수라는 것은 2022년 1월의 기준점 100으로 설정해 상대적인 주택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로,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않으면 그보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M2 통화량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총량으로 시장 내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M2가 증가했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동성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처럼 지난 40여 년간 M2 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는 유동성 증가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경부터 두 지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괴리는 이후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억눌려 있던 수요가 풀릴 경우 주택가격에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두 지표 간의 괴리가 메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려있는 시점일 수 있으며 향후 반등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기준금리를 나타내며 금리 변동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때 파란색 선은 한국의 기준금리, 노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냅니다. 지난 9월 17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 완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실제로 인하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곧 시장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화폐가치 하락 및 물가 상승, 나아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흐름은 원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세 정책, AI 같은 미래산업 투자 부족,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 등 여러 대내 요인을 고려했을 때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와 동시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은 원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종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화 약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흐름을 보아 원화 약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집을 매수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집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경기 둔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하면 안 되는 요인보다 매수해야 되는 요인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집값이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 과정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